혹시 이렇게 생긴 식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핏 보면 생긴 게 꼭 호박잎 같지만 이 식물은 가시박이라는 생태 교란 외래종입니다. 주변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는 괘씸한 놈이죠. 가시박의 고향은 북아메리카입니다. 국내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끝내주는 생장률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병충해도 먹히지 않을 정도라 오이나 수박 같은 종자의 접붙이기용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이 장점이 단점이 되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생장하며 강이나 하천 등지를 아예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대규모로 가시박 제거 작업을 했지만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피는 자웅동주인 탓에 가시박이 퍼지는 것을 막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가시박 개체가 거의 25,000여 개의 종자를 맺으니 말은 다 했죠. 심지어는 종자가 60년까지 휴면기도 가질 수 있어 멸종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시박이 어린 시기인 6월 초에는 매년 가시박 제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먹어서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시도 억세고 열매는 쓰고 떨고 진짜 맛이 없다고 합니다. 가시박 외에도 이렇게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골칫덩이 외래종이 존재하는데요. 한국의 동식물 역시 해외로 나가 그쪽 생태계를 평정해버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토종 육식 민물고기인 가물치인데요. 지난 2000년대 초 북미 지역에 관상어로 수출된 탓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고 있죠. 국내에서 보양식으로 유명한 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스네이크 헤드, 뱀머리라 불리며 특유의 호전성과 왕성한 활동력에 반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물치가 주변 호숫가에 풀어지면서 빠른 시간 동안 주변 생태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물치는 레버린스 기관이 있어 물 밖에서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 물 밖을 기어다닐 수도 있죠. 그래서인지 북아메리카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물치가 땅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아이들과 애완동물을 해치거나 죽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믿은 사람들이 가물치를 소탕하고자 저수지의 물을 모두 뺀 뒤에 독약을 살포하고 전기 충격 장치까지도 사용하기도 했죠. 심지어 캐나다에는 물 밖에서도 살 수 있는 돌연변이 거대 가물치가 사람들을 습격하는 가물치의 테러라는 영화가 등장했고, 미국에서는 가물치 괴물이 등장하는 프랑켄피쉬라는 영화가 제작된 적도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가물치를 얼마나 무서운 물고기로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사실 북아메리카에서 발견되는 가물치는 역변을 한 건지 뭔가 한국에서 보던 것보다 좀 더 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가물치가 참 기특한 물고기입니다. 일본 생태계를 끙끙 앓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물치는 1923년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으로부터 일본에 유입되었으며 현재 일본 대부분의 평야지대에 살며 일본 토종 어종을 잡아먹고 있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절 해수구제라는 핑계로 호랑이와 표범, 늑대 등 한반도 맹수들을 절멸 상태로 내몰았고 군수물자 조달 등 더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동물들을 학살했습니다. 토종 개마저도 수탈 자원으로 여겨 닥치는 대로 도살했죠. 그런데 그 시절 일본으로 유입된 가물치가 일본 토종 어종을 잡아먹고 있다니 간물치라고 불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뻐서 수출됐던 칡 또한 예상치 못하게 해외 생태계에서 깡패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879년 미국은 칡을 관상용으로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백년 기념관에서 처음 칡을 전시했는데요. 칡으로 전시된 예쁜 정원에 반한 수많은 미국인들은 이걸 따라서 자신의 집 울타리나 뜰에 칡을 심었습니다. 이후에도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칡을 심었죠. 그러나 추위에도 강하고 염분이 많은 바닷가에도 잘 자랄 정도로 아주 질긴 생명력을 가진 칡은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이며 수입된 지 50년 만에 미국 남부를 완전히 점령한 후 점점 북상해 뉴저지 일대를 초토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굵은 줄기가 땅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힘으로 잘 뽑히지 않고 초식 동물도 외면할 정도로 맛이 없기 때문에 퇴치에 더욱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일부러 농약을 잔뜩 뿌려봐도 살아남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칡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업종까지 생겨나 버렸습니다. 민간에서 칡을 먹어주길 바랬는지 미국에서는 칡뿌리가 숙취해소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칡뿌리를 이용한 북미용 요리법이 많이 개발되었는데요. 식물의 뿌리를 식용으로 먹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서 별로 도움되지 못했습니다. 칡즙 등으로 칡을 먹는 한국인들을 데려가면 순식간에 산의 칡뿌리가 동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라는 환경 탓인지 실제 먹어본 사람들의 말로는 한국에서 자라는 칡보다 맛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국의 동식물들이 해외 생태계를 아작내고 있는 동안 한국인들은 반대로 국내에서 생태를 교란하는 외래종들을 아작내버렸습니다. 베스와 블루길은 강한 포식성으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8년 베스와 블루기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죠. 그런데 지난 9월 충청남도는 베스와 블루기를 게맛살과 소시지, 어묵과 햄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육과 어육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베스와 블루길은 각각 1973년과 1969년에 식용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쉽게 식탁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충청남도는 베스와 블루길이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흰살 생선의 맛과 비슷한 것에 착안해 식품 원료 개발에 나섰습니다. 홍성과 서산 지역 식품업체가 비린내 제거와 조미, 숙성 등 개발에 힘을 보탰죠. 이후 충청남도는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베스와 블루길 어육으로 만든 어묵과 어포를 블라인드 맛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오히려 시중 어묵과 지포보다 담백하고 고소하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낚시꾼들은 자기 배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맛있고 건강에 좋다? 바로 그냥 골칫덩이가 되는 생태 교란종을 멸종 위기에 놓이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이 뚜렷한 사계절 또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히 이 땅에서 생태 교란을 일으키냐며 역으로 외래종을 교란시키며 가지고 놀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불의옥잠이 그렇습니다. 불의옥잠은 아마존 원산지인 남아메리카 출신의 부유 식물입니다. 납과 같은 여러 중금속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수질 정화를 위해 국내로 들여오게 되었죠. 이렇게 유입된 불의옥잠은 물고기나 새우 등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거나 산소를 공급해 수중 생태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이로운 식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질을 정화해주는 아주 착한 식물이지만 이 장점은 한국에서만 유효했습니다. 불의옥잠은 알고 보니 한국 전용 수질 정화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원산지에서 불의옥잠은 잡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이며 골칫덩어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초제도 잘 통하지 않는 데다가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순식간에 강과 호수를 다 뒤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질은 정화해주지만 강의 표면을 완전히 뒤덮는 바람에 햇빛을 막아 오히려 물속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되고 수중 산소량이 줄어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들과 곤충들은 떼죽음을 당합니다. 수중 생태계를 박살내고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불의옥잠 외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을 형성해버리기도 합니다. 강과 호수를 덮어버리는 바람에 배의 운행이나 수력발전소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허다하죠. 때문에 불의옥잠은 외국에서 10대의 잡초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그저 귀여운 녀석이죠. 여러 해를 사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남미 출신답게 한국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해 1년 만에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수질 정화만 딱 해주고 1년 만에 죽어주기 때문에 한반도 전용 수질 정화 식물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강자들의 땅 한반도에선 어설픈 생물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듯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